가장 궁금한 점은 네. 이 주도주가 계속 주도주 자리를 이어갈까 혹은 또 주도주의 바톤 터치가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저희는 이 주도주는 네. 사실 시작된 타이밍으로 계산하자면 네. 저희는 작년 3, 4분기부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네. 이제 겨우 3분기 지난 거라서 지금 4분기째 접어들고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서 여기서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 얘기하고 있는 이 AI 관련된 AI 사이클로서 보고 있으면 제가 자꾸 비교를 많이 하는 게 이제 1995년부터 2000년 사이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어떻게 보는 건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어쨌든 그게 5년짜리였어요. 근데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는 이제 겨우 1년밖에 안 됐다. 예, 그래서 그 5년짜리가 들어올지 아니면 2년 반, 3년하고 끝날지 그거는 그때 가서 보자.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사이클은 아직까지는 진행형이고 뭐 이제 상승했던 거의 절반 정도 왔다. 만약에 많이 왔다고 많이 왔다고 해도 그래서 아직까지는 계속 주도가 이쪽에서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최근에 1, 4분기 실적 발표되면서 대형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실적 좋게 나왔어요. 그리고 서브스크라이버도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9% 빠졌어요. 맞아요. 막 수시가 훅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네. 거는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너무 과한 거고요. 그 이유를 이렇게 달았더라고요. 네. 앞으로 가입자 수 발표 안 할 수도 네. 있다. 네. 뭐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그럼 뭐 숨기는 거 뭐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약간의.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이제 너무 오바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어쨌든 이 AI와 연결돼 있거나 어쨌든 우리가 인터넷 온띵으로 연결돼 있거나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서 5차 산업혁명 요게 다 맞물려 있는 부분들.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 뭐 AI, 그다음에 로봇 산업 등등 이게 요게 다 연결돼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캐시우드님처럼 너무 과하게 얘기는 안 하고요. 그분은 뭐 GDP 성장률 6, 7%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저희는 AI가 앞으로 2030년까지 앞으로 7년 정도 되는 기간에 맥켄지의 숫자인 16% 정도 GDP를 높여준다? 그러면 이제 연간 2% 좀 넘게 더해준다. 거예요? 예, 그러면 고용시장의 상황으로서 계산할 때는 GDP 성장률이 2%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지금의 임금 상승률 지금 한 3%에서 4%대라고 치면 전체 소비가 70%라고 잡읍시다. 민간 소비가. 그러면 3711이니까 2% 정도 성장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명목입니다. 여기서 인플레이션 빼면 뭐 실질적으로 성장률이 1%대밖에 안 되는 거죠. 더 낮을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생산성 더해주면 연 성장률 저희는 2.5% 나온다. 그래서 명목으로 계산하면 그거는 5% 넘을 거다. 요런 수준. 그게 저희가 생각할 때는 골디락스죠. 그게 엄청난 과한 성장 이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자꾸 들여다보는 것은 어쨌든 이런 환경에서는 주도주들이 계속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물론 중소형주의 숫자가 좀 좋아졌다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게 막 엄청나게 좋아지면서 경기가 막 화랑을 하는 모습으로 연결되면서 어떤 성장주 주도주보다 이런 중소형주가 완전 시장을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 그게 과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빵 터지는 현상이 나올 건데 그렇게 연결되기에는 좀 무리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여전히 지금은 AI 집중도를 유지하시고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좀 희비가 엇갈리기 때문에 왜냐하면 스케줄상 좀 틀려요. 그래서 뭘 투자했다가 뭘 투자를 했다가 이런 거를 좀 저희와 같이 하면 참 좋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지금은 너무 대형 기술주들이 많이 올랐으니까 딱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고 또다시 이 주도주를 또 끌고 올라갈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물론 더 자세한 그런 파도타기나 흐름은 또 본부장님 운영하시는 랩에 가서 자세하게 해야겠지만 그래도 나오셨으니까 일단 그래도 조금 더 힌트를 주시면 좋겠는 게 직접 개별 종목을 언급하시긴 곤란하시겠지만 AI도 약간의 그 상세한 영역이 있잖아요. 뭐 반도체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소프트웨어도 있고 또 다음 차례가 될 수도 있는 테슬라 같은 로봇 자율주행 이런 게 될 수 있는데 순서가 있다고 보시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 이제 분산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고. 그렇죠. 순서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요번에 오는 요 사이클은 과거 사이클보다는 굉장히 좀 임팩트돼 있는 좀 더 강해지는 뭐 요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확산형보다는 조금 더 컴팩트하게 이렇게 집중적으로 가실 거라고. 아니요, 스피드가 좀 빠를 거라고. 스피드가 빠르다는 거예요? 그 성장의 사이즈는 인터넷 사이클보다 더 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더 짧게 빨리 들어올 수 있다라는 정도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던지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섣불리 괜히 팔면 후회할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그 옛날 사이클을 되돌아가 보시면
95년부터 인터넷이 쭉 깔리기 시작했어요. 95년에 시스코 시스템즈가 엄청나게 인터넷 인프라를 깝니다. 그러면서 2000년까지 엄청나게 깔아요. 그 요 과정에서 일치적으로 데이터 관련된 쪽이나 인터넷 연결되어 있는 하드웨어 쪽, 그리고 온라인 사이트라든지 웹사이트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활성화되죠. 그것도 사실 그게 하드웨어를 까는 거죠. 예, 그걸 가지고 뭐 매출을 일으키는 거에까지 나중에 연결되는 거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게 모바일로 연결이 되고, 모바일로 연결이 되면서 모바일 인터넷 시대가 열린 게 2007년, 2008년 금융위기 터지고 난 이후. 그러면 계산해 보시면 95년부터 2005년, 네. 10년, 또 거기서부터 또 10년, 2016년, 20년짜리란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 5년이 인프라 까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엔비디아가 인프라를 깔면서 엄청나게 실적이 좋기 시작한 게 언제죠? 23년? 작년. 네, 작년밖에 안 됐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길어봐야 1년 반. 길어봐야 1년 반.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년은 간다. 초기 인프라 까는 거 쉽게 말하면. 네, 네, 네. 옛날에 5년 걸렸다면 이번에는 더 짧아져서 3년.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네. 1년 반 만에 끝. 이거 아니라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요걸 연결시키면서 그 인터넷 인프라를 깔았는데 2000년에 빵 터지고 애플리케이션과 소프트웨어 연결되는 데까지 한참 걸렸다. 그때 엄청 빠졌잖아요. 맞습니다. 회복하는데 엄청 오래 걸렸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들어오는 게 아니냐. 팔아. 지금 뭐 어도비든 뭐든 간에 모든 소프트웨어들이 실적 안 나오지 않냐. 뭐 AI 좋다며. 왜 실적 안 나오는데 이걸 왜 인프라만 깔고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숫자들 잘 들여다보시면 확실히 AI 관련된 쪽에 수익이 나고 있어요. 그냥 그 속도가 그렇게까지 기대할 만큼 크지 않다라는 거지. 근데 어쨌든 간에 인프라를 깔면 깔수록 그게 이제 가속화되는 거, 모든 건 모멘텀이 붙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던져야 된다 얘기하는 거는 이게 끝났다. AI는 아무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누가 더 투자하겠냐. 이건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이게 속도가 붙는 게 가속화가 붙는 거거든요. 모든 혁신은. 근데 이게 이렇게 붙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될 거다? 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강물이 지금 세게 흐르기 시작했어요. 예. 근데 그거를 지금 갑자기 빵 막아서 반대로 간다? 그게 얼마나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지 그렇죠. 말이 안 되죠. 네. 왜냐면 이미 벌써 엄청난 돈을 깔았기 때문에, 깔기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앞으로 훨씬 더 많이 깔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거를 잘 보면서 투자 타이밍을 잡으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여전히 하드웨어다. AI 하드웨어 쪽이 계속해서 앞으로 1년 반 정도는 더 좋다.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연결되는 타이밍을 잡아야 되고 네. 여러 가지를 잡아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우선은 데이터 마이닝 쪽, 데이터 센터 쪽, AI 서버 쪽 이런 쪽이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이용한 애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지는 쪽이 더 먼저일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더 나아가서 모든 인터넷 온 땡처럼 AI 온 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핸드폰, 우리가 쓰는 세탁기, 뭐 모든 것들이 다 AI로 알아서 하게끔 하는 그런 프로세스. 나중에 로봇까지 연결되고. 뭐 그거는 진짜 나중에 오는 거고. 약간 끝판왕이네요. 그게 2008년에 왔던 사이즈, 그런 게 올 건데, 그게 훨씬 더 빨리 오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 그렇다면 이번 사이클에 있어서 상승의 폭을 자꾸 너무 낮추지 마세요. 그러니까 기대 이상일 거다. 그래서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진 거를 가지고 여기서 더 많이 빠진다가 아니라 이 정도 빠져주면은 금방 또 톤이 바뀌겠구나. 왜냐면 굉장히 세게 물살이 가다가 지금 멈춰놨잖아요. 네. 막고 있는데 이게 또 풍 터진단 말이에요. 또 나가고. 이런 식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옵션 만기일이나 이런 변동성 지표를 가지고 지금 이미 벌써 공포가 극도로 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거의 끝물 근처에 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겠고, 대신에 이제 무엇을 사느냐 하는 것은 그 사이클에 맞춰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드웨어 깔고 데이터를 이용하는 거 연결되고, 이게 나중에 이제 킬러 애플리케이션 나오고 이제 실질적으로 AI 온땡으로 가고 이렇게 보시면서 종목들 잘 골라내시면 중간중간에 수익률이 어마무지하게 들어오겠죠.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야, 진짜 많은 노하우를 알려주신 것 같은데요. 너무 많이 가르쳐주면 안 너무 되는데. 많이 가르쳐주셔가지고 물론 또 이제 더 디테일한 부분은 본부장님 운영하실 랩에 자세히 알려주실 텐데 이런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최근에 뉴스를 보면은 요즘 막 미국이 이제 일본도 밀어준다면서 일본에 막 하루가 멀다 하고 뭐 데이터 센터 짓겠다, 전초 기지 삼겠다 하고 뭐 오픈 AI CEO도 뭐 중동하고
투자 받아가지고 이제 전 세계 나라들도 AI 네. 데이터 센터를 막 온 그 힘을 쏟아붓겠다 하는데 네. 이게 지금 말씀해주시는 하드웨어 까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게 이어질 테니까. 근데 이게 끝났다? 네.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사실 이제 짓겠다고 하는데 그렇죠. 뭐 끝났다고 하기는 조금. 지금 전 세계가 다 네.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일본은 사활을 걸었단 말이죠. 네. 근데 이걸 멈추겠다? 그렇죠. 말이 안 되죠. 네. 대만도 마찬가지로 중국을 잘 견제하려면 열심히 해야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지금 이거 빨리 안 쫓아가면 큰일 나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게 끝났다? 그 실적 하나를 가지고 글쎄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과장되게 만들었다. 이해됐습니다. 야, 그리고 포인트 또 하나 지어준 게 지금은 소프트웨어적인 것보다는 하드웨어가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다. 네.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주도주 판단하실 때 참고하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럼 여전히 뭐 말씀하신 것처럼 하반기에도 AI가 좀 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겠네요. 아무래도 타 주식에 비해서는. 그렇죠. 어허. 그렇지만 네. 이게 연결을 좀 시키세요. 네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 예를 들어서 큰 매크로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죠. 뭐냐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거잖아요. 네. 그 타이밍이 7월 31일은 저희는 한 번은 내려준다. 그때까지는. 오, 예. 6월이든 7월이든 한 번은 내려준다. 7월 31일은 제가 볼 때 한 번 내려줄 거다. 네네네. 왜냐면 데이터가 4월달, 5월달, 6월달 데이터를 확인하게 되면 세 번을 더 확인하게 되면 아 괜찮구나. 이렇게 될 겁니다. 네. 제가 판단하기엔. 네. 그렇기 때문에 7월 31일은 한 번은 내려준다. 그리고 좀 보겠다. 뭐 이렇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올해 2차례, 3차례 정도 내려준다고 생각하면 금리를 내려주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좀 레버리지가 높은 이런 쪽에 또는 성장 속도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금리가 부담이 되는 그런 성장 산업들이 움직여요. 그게 전기차와 전기차 부품일 수 있고 바이오일 수 있고 신재생 에너지일 수 있습니다. 계속 부채를 일으켜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또 가격 경쟁을 좀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금리가 떨어져 주면은 요 부분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부분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또 중요한 것은 이 성장 업종들도 전기차 부품도 그렇고 바이오도 그렇고 신재생 에너지도 그렇고 AI가 접목이 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걸 이해를 못 하시고 있는데 당연히 전기차 부품은 자율주행 그러네요. 연결돼 있죠. 그다음에 바이오는 엔비디아가 데이터 마이닝을 하는 거에 요즘 신약 신약 개발할 때 있어서 네. 엄청나게 데이터를 많이 맞습니다. 쓰죠. 네. 그러면서 효율을 더 빠르게 성과를 더 좋게 할 수 있게끔 한 거에 연결되죠.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들어보시면은 중국의 대표적인 신재생 에너지 공장들은 사람이 없대요. 이제 그 생산성을 확 낮추는 거예요. 이게 전기차의 초기 단계랑 똑같은 거예요. 그만큼 생산성을 높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AI와 연결되는 거죠. 로봇을 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제가 볼 때는 요 부분들이 금리만 떨어지기 시작하면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고 그런 가운데서 또 좀 더 나아가면 뭐 중소형주들도 여기 연결되어 있으면서 좀 찾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은 좀 고금리 막혀 있다 보니까 숨통이 좀 확 이렇게 막혀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6월이든 7월이든 한 번이라도 내려주면 그래도 시장이 좀 숨통이 트인다는 신호를 받아들이고 그렇죠. 그동안 묶여 있던 혹은 눌려 있었던 관련 주식들이 좀 움직일 수 있다. 이해됐습니다. 성장만 보여주고 있다면, 그러니까 매출 증가율이 굉장히 높은 걸 보여주고 있다면 그런 종목은 잘 골라내시면은 충분히 가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지금 사실 정리해 주셨는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지금 구독자분께서 만약에 지금 딱 조정도 왔고 한번 또 분할 매수 본부장님 또 말씀 참고하셔가지고 해보려고 한다. 일단 1,000만 원 정도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에 투자한다면 어떤 식으로 배분하면 좀 좋을까요? 어떻게 분할 매수를 좀 하면 좋을지도 팁을 한번. 공교롭게도 1,000만 원이 제 가입 금액인데요. 1,000만 원 딱 하면은 되겠네요. 샘플로 한번 다 공개할 수 없으니까 샘플로 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농담이었고요. 저희는 여전히 지금 이 1,000만 원 투자하시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주식과 채권만 하신다 그러면 8대2 전략이에요. 8대2 전략. 그래서 주식 8, 채권 2. 채권은 미국 장기채. 장기채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금리는 이제 피크를 쳤고 그리고 10년 국채 금리가 연말 되면 한 4% 정도로 보고 있으니까 연수익률 5에서 7% 정도는 낼 수 있다. 이 정도. 그 정도는 뭐. 근데 이제 저는 20%만 투자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80%를 주식에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말씀드렸던 이 주도주 그리고 점차적으로 이제 금리를 한 번씩 내려주면서 이끌어갈 중소형주나 이런 대표적인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라든지 뭐 전기차 관련주라든지 바이오주라든지 이런 쪽은 연수익률이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못해도 10% 훨씬 넘게 나올 거다.
아마도 20% 넘게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주식의 수익률이 20%에 채권의 수익률이 5%면 8대2면 딱 좋죠. 너무 예, 좋네요. 그 정도로 네, 딱 네. 좋게 하시면 좋겠고요. 네. 그런데 이제 굉장히 젊으신 분들은 대체 자산도 좋아하시잖아요. 아, 그럼요. 예, 네. 그래서 네. 주식 조금 줄여서 또 채권 조금 줄여서 그걸 가지고 대체 자산. 그게 이제 금, 비트코인, 이더리움인데 네. 많은 분들은 금을 많이 선호를 하시는데 저는 금보다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네. 지금 금 가격이 올라간 이유는 solely 중국의 영향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중국이 지금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네.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근데 자꾸 지금 달러를 팔아 제끼고 있단 말이죠. 예,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는 이제 달러 보유국 중에서 3위로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중국이 지금 금융위기 가능성이나 여러 가지 이슈로 봤었을 때 뭔가를 들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금이던 그래서 또 비트코인 얘기도 나오고 이더리움 나오는데 근데 그래도 금이 더 낫겠죠. 네. 예, 국가 입장에서는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이 너무 활성화되면은 이제 통제가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 금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사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질 금리가 상승을 했는데 금 가격이 이렇게 올라간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많이들 혼란스러운 상황인 게 막 달러도 올라가고 금리도 올라가는데 보통은 금이 이제 반대로 움직이는데 금이 초강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그게 중국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거를 제외시키고 나면은 다시 정상화 될 거고요. 특히 인플레이션이 하향 안정화된다 그러면 금 가격이 올라가기 어렵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어느 정도의 비중은 들고 가셔야 된다. 그게 전체 대체 자산의 절반 정도라고 생각하신다면 대체 자산이 글로벌 포트폴리오 운영하시는 분들이 한 12% 가져가거든요. 12%요? 예. 투자 자산의 12% 예. 정도? 근데 그거의 절반이라고 하면 6%는 되겠죠. 6%. 예. 그래서 8%를 투자를 한다면 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금은 2, 비트코인, 이더리움 6, 뭐 이런 식의 아니면 10을 투자하신다 그러면 금을 2, 나머지 비트코인, 이더리움 8,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투자하시는 게 맞지 않나. 뭐 반감기 얘기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저희는 그냥 이 자체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었을 때 지원으로 썼던 게 이런 가상화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금 같은 어떤 안전자산의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기 시작했다. 이미. 그리고 그걸 보고 있기 때문에 ETF가 현물로 상장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그냥 제외시킬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김에 사실 본부장님이 딱 제도권에 정말 현업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더 궁금한 게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자산들은 이제는 제도권에서 그냥 사실상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서 편입을 계속 늘려나갈 수밖에 없는 자산이라고 보시는지 또 개인적인 했으면 좋겠는데 예, 안 되죠 지금 한국에서는. 한국에서는 일단 안 되죠. 근데 지금 미국은 이제 이미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허황된 얘기는 하지 말자. 무슨 얘기냐면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가격이 10배 간다. 이거는 그거는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만약에 비트코인, 이더리움이랑 전체 가상화폐 시장이 지금의 10배를 간다고 치죠. 그러면은 나스닥 시가총액의 70%입니다. 에? 그래요? 벌써 그렇게 되나요? 그러면 조금 10배 가면 10배 가면 지금 7%란 말이죠. 이미 7%도 엄청 커요. 크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오버하지 말자. 그렇지만 당연히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나스닥을 좋게 보고 있잖아요. 여전히 앞으로 상승할 거라고 치고 그럼 나스닥이 1년에 20% 상승하면 요 비율대로만 맞추면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20% 상승할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서 포트폴리오 구성이라는 거는 너무 오버하면서 한쪽에 이건 안 됩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대체 자산이 1,000만 원이면 100만 원 정도로 10%로 제한을 두고 그 안에서 성향에 맞게 금 혹은 좀 암호화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분산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변동에도 크게 스트레스 안 받으실 것 같고 제가 또 새벽에 밤잠 못 주무시고 요즘 하시는 분들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 진짜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주식도 변동성이 작은 편은 아닌데 아무래도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주식 8, 채권 이 정도인데 조금 더 쪼갤 수 있다. 혹시 조금 더 이제 주식 내에서 쪼개서 이것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뭐 여전히 저희는 AI 관련주들, 반도체, 신재생 에너지 쭉 보면 성장주 비중이 80이고요. 가치주 비중이 20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희는 지금 이 AI 사이클, 혁신 사이클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저희는 포트폴리오상 하드웨어 쪽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가 얻어맞으니까 저희도 수익률 제법 많이 빠졌지만 또 뭐 그 전에 훨씬 더 많이 수익이 들어왔고요. 그렇게 지금 포트를 짜져 있고요. 근데 이제 만약 금리를 좀 내린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밑에 있는 전기차나 바이오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좀 더 높이고 대형 기술주 비중을 조금 줄이거나 아니면 반도체 AI 쪽을 조금 줄이거나 이렇게 하겠죠. 네. 어쨌든 간에 여전히 지금은 성장주 80, 가치주 20의 포트폴리오가 적절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네. 요걸 떠나서 네. 저희는 중소형주 투자는 하셔야 된다 이제. 오. 예, 근데 아예 안 하시면 안 되는데 왜냐면 네, 이 네. 안에서 중소형주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게 적절하냐? 네. 보통은 20% 정도. 20% 정도? 예, 그래서 대형주 80, 중소형주 20. 아, 사이즈로 나눴을 때는 네, 그러니까 요 정도로? 1,000만 원 중에서 주식을 80 정도 한다고 치면 800만 원인데 네. 그 안에서 이제 대형주 80, 네. 중소형주 20 정도. 이 정도. 그 이유는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금리 인하도 할 수 있고 하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종목들 보면은 네. 괜찮은 것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중소형주나 작은 회사나 뭐 아무튼 계속 이렇게 좀 너무 쏠림 현상을 작은 데 하시면은 한번 걸리시면 큰일 나요. 아,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네. 너무 많이 가져가시는 건 적절하지 않고 음. 한 20% 수준에 항상 좀 제한을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미국 주식 해보면서 이 포트폴리오의 중요성을 투자하면 할수록 느끼거든요. 이게 특히나 이제 왜 이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는지 투자하면 할수록 느끼는데 오늘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본부장님이 노하우를 공유해 주셨는데요. 도움이 되셨다 혹은 더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 제가 댓글 더보기에 본부장님 운영하시는 랩 관련된 내용들 올려놓을게요. 가서 한번 보시면 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